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올리고 매일 올리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네요. 오랜만에 또 작심삼일에 들어가서 이번 주에는 또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편의점 하나하고 아이스크림 점포 3개 한다고 했잖아요. 겨울 기준으로 편의점 하나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이스크림 점포 3개에서 나오는 수익보다 사실은 작아요. 그만큼 편의점은 안정적이고 이렇게 비 오는 날, 이게 요사이 비가 진짜 많이 왔잖아요. 네, 이런 비 오는 날이나, 아이스크림 점포는 크게 이제 매출이 다운된다고 해도 편의점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편의점을 이제 매출이 좋은 편의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회사하고 조건이 본부 임차라 저한테 큰 메리트가 없고 부가가치가 좀 없다고 생각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편의점보다 무인점포든 그 어떤 무인점포든 그거에 더 몰입하고 계속 이제 그쪽으로만 알아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한 이제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꼭 생활비를 이제 이거가 없음 고정적인 생활비를 원하시는 분은 편의점 쪽으로 가는 게 좋고, 다 처한 입장이 다르니까 그 입장마다 또 이제 그 단계별로 내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건 포기하고 어떤 건 같이 이렇게 끌어가고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제 얘기는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업주부로 이제 18년 8월까지 전업주부였죠. 10월에 편의점을 오픈했습니다. 18년 10월. 그 전까지 이제 결혼 전에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면서 아이가 생기면서 공부는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다른 거보다 우선 살림도 하고 아이를 제가 케어해야 되고, 이제 남편은 외벌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라도 돈 쓰기가 아깝고, 저를 위해서나 여유롭게 이게 돈을 진짜 많이 버시는 남편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생활비 쓰고 저축하고 집도 사야 되고 하니까 이게 항상 빠듯해요.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가 생기면서 이거 이제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온라인 육아 사이트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주 재미있었어요. 집에서 이제 임신 기간에도 모든 육아 사이트 너무 재밌는 거예요. 채팅도 하고 거기서 이제 사은품도 많이 받고 해서 육아용품은 거의 안 사서 쓸 정도로 다 그 사은품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욕심보다 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생기고 이제 재미로 좀 하고, 저한테도 이제 그 지루한 임신 기간이 저한테도 이제 어떤 행사를 다니면서 잡지든 뭐든 읽고 해서 다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 무슨 강의들,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 강의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도 많이 중복으로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아이도 혼자 키웠어요. 이제 산후 도우미 이런 거 없이 혼자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생활 동안은 10몇 년이 넘는 생활, 2006년부터 2018년 12년 맞나요? 12년 만 13년 동안은 주로 이제 아이 키우고 조금 이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제 저축이나 이런 거 주로 이제 육아에만, 아이를 계속 쫓아다녀야 되는 육아에만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 애들이 조금씩 크면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면서 사잖아요. 그때는 지마켓을 제일 많이 썼으니까 지마켓을 이용하면서 거기 쿠폰들 얼마치 사면 또 엄청난 스탬프를 줘가지고 물티슈도 교환하고, 그때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마켓을 이용해서 어떤 그 수익
창출, 부업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을 정도로 그때 좋았어요. 저도 그때 이제 똑같이 뭐 싸게 사면서 쿠폰으로 사면서 생활에 되는 뭐 라면이든 뭐든 그런 거 안 사 먹을 정도로 그런 게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다음에 이제 우연한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 대행이라는 걸 했어요. 우리나라 물건은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하니까 어디서 이제 어떤 혜택으로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 최저가가 다가 아니거든요. 각 사이트에서 주는 이제 그 혜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으면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 최저가 그거보다도 더 많은 혜택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재미로 하나 두 개씩 하면서 한 달 평균 뭐 50만원, 뭐 60만원, 어떨 땐 100만원, 어떨 땐 150만원, 이렇게 부수익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걸 이제 생길 때마다 저축만 계속하면 힘들잖아요. 뭐 외식, 그 비용으로 뭐 여유롭게 제가 이제 뭐 쓰지는 못해도 생활비나 반찬값을 하면서 저축을 최대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저는 저축을 거의 80%, 90% 했습니다. 물론 그 하게 된 거는 이제 다른 제가 이렇게 뭐 쿠폰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생활에 필요한 거는 구해서 쓰는 그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물가가 싸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에 이제 현금 이제 5억, 6억이죠. 6억 5천을 저축을 했어요. 남편 월급이 많냐고요? 그렇진 않고요. 여튼 저축에 대한 처음이시면 이제 재테크든 무슨 사업이 처음이시면 저축 얘기는 따로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계에 봉착한 게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 거죠. 내가 우연히 이렇게 사이트 찾아서 어머 이거 이 상품 이게 싸네, 이거 잘 팔리는데 찾아내고, 또 이것도 팔아야 되고, 장점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데 고정적 수입이 안 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제가 15년부터 이제 15년 가을부터 조금 부동산하고 이제 그쪽에 관심 있다가 16년부터는 이제 재테크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초보니까 너무 조심스럽고 한데도 읽다가 보니 이제 중요한 게, 물론 재테크도 계속 하고 싶은데 그 현금 흐름이 굉장히 원활해야지만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성향이 너무 위험을 부담하고 대출에 대출을 끼고 이런 성격이 못 돼요. 제 성격에 맞으려면 이제 재테크나 이런 데를 해서 이제 돈을 확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보다. 그거보다 이제 내 상태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남편이 이제 돈을 벌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도 이제 약간 사업자 같은 성격의 직종이라 전문직이긴 해요. 그래서 전문직이고 남들이 보면 이제 다 부러워하는 직종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노후 안정이나 이런 거는 제가 뛰어들지 않으면 이제 앞이 좀 깜깜한 거죠. 이제 남편이 이 얘기 들어가면 굉장히 자기가 돈 못 벌어가지고 내가 이제 돈 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은 한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이러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걸 뭐 제가 뭐 돈 벌어와라 더 벌어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사람마다 처한 그 입장이 다르고 그걸 제가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나를 바꾸자는, 주어진 환경은 똑같으니까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 나를 바꾸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이제 찾자 주의예요. 그래서 그때 현금 흐름 이제 300이든 400이든 이제 꾸준히 들어오면서 제가 재테크 공부를 계속 한다고 하면 이제 10년만 돈을 벌어도 되겠다는 이제 승산이, 자신감이 생겼던 거죠. 지금 계속 절약하고 이제 100세 시대니까 내가 어떻게 긴 이제 삶을 계획을 하잖아요. 모두 이제 또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단축될 수 있거든요. 계획을 하면 훨씬 더 단축이 돼요. 근데 전업주부로만 계속 이렇게 아끼다가는 내가 언제까지 평생 아끼면서 사는
밖에 없는 거죠. 그게 너무 슬프고 나도 쓰고 싶고 어떨 때는 한번 이제 사치란 걸 해보고 싶고 적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아이들 사 먹고 싶은 거 비싼 데든 싸든 데든 이제 돈 걱정 없이 그런 데를 데려가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간만 돈을 모아서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제 이룩하자라는 거 그때 목표를 딱 세웠어요. 그러려면 이제 1단계가 그 원만한 이제 아이들 학비하고 생활비 정도의 현금 흐름. 그거 이제 최소화 이제 남편 버는 돈은 이제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불특정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축으로 웬만하면 가고 내가 생활비만 이제 안정적으로 하면 내가 나머지는 이제 하는데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편의점을 한 거죠. 그래서 집에서 부업으로 뭐 잠깐 사고 뭐 중고나라에 쪼개 팔든 당근마켓에서 쪼개 팔든 그게 이제 불특정한 수익이지만 이제 편의점은 제가 있는 동안은 시급을 안 주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급여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정적 수입이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다른 커피숍이나 이런 거는 좀 자신도 없었어요. 이제 우선 투자비가 많이 들고 편의점은 그만큼 좀 투자비도 좀 생각보다 적게 들고 따졌을 때 리스크가 좀 적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시급이 올라서 그리고 이제 자리에 대한 확신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시급도 작고 뭐 해도 그 상권 그 자리가 안 될 자리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제일 자리에 대한 확신과 이제 편의점 내 시급 정도는 가져가면 3,400의 현금 흐름으로 아이들 교육이나 생활비 정도는 걱정 없고 나머지를 가지고 제가 10년을 어떻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차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차츰 이제 안정되고 2년 안에 그런 생활은 바로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도 있는데 여튼 제 생활이 이제 좀 가정생활이나 여러모로 크게 이제 뭐 사치스럽고 뭐 이런 건 아니어도 좀 마음 편하게 이제 그 아이들 교육비 많이는 안 써도 이제 학원비 걱정 안 하고 전에는 그 편의점 하기 전에는 제가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아침에 일어나면 알잖아요. 아침에 이제 책 읽고 영어 틀고 막 해서 그거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너무 힘들고 이제 돈을 벌어서 차라리 학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던 거죠. 근데 지금의 이제 편의점 하나 제가 하루 5시간씩 일하면 한 700 이상은 여름에는 가져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재작년부터 그거를 이제 가감히 포기한 이유는 부가가치가 없다는 게 가장 커요. 처음에 제가 입장에서는 이제 시급 정도는 가져가서 이제 안정적 현금 흐름이 생겼으면, 근데 저는 이제 직원 월급을 써도 이제 3,400은 충분히 남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쓰고 있는데 그 시간 가치가 더 귀중해졌다는 뜻이죠. 전에는 제가 시간을 채워서 3,400을 가져가는 게 더 가치가 있었고, 저는 또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운동을 하든 아이들과 뭐 살림을 하든 그걸 공부를 하든 이제 부가가치가 이제 더 이상 제가 있다고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그러던 중에 이제 무인점포를 찾게 되었죠. 무인점포는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소매점인 경우에는 기계가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아이스크림만 싸게 팔지만 앞으로 맥주나 담배나 모두 다 이제 기계로 충분히 들어오는 시스템이 언젠가는 마련되고, 편의점은 하루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 300 정도 파는데 평균 매출이 300 정도를 팔려면 직원도 힘든 시간대가 몇 대가 있고 물류도 좀 들어오는 편이죠. 그리고 직원이 이제 계속 이제 뭐 고정적으로 있는 직원들이 많아졌지만 또 학생들이 또 상황에 따라서 그만두면 또 재교육을 시켜야 되고,
한 번만 뭐가 세팅돼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이 시스템을 이제 저는 이제 더 선호하는데, 그래야지 내가 시간을 더 활용해서 다른 공부에 그 부가가치 있는 이제 재테크 공부거든요. 그게 알아보러 다니고 뭐 하는 이런 걸 하셔야지 이제 돈이 이제 굴러가요. 돈이 이제 현금이 또 들어오고 뭐하고, 사업소득으로는 이제는 한계가 있죠. 이제 저는 그 단계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시는 점주님들은 나의 위치가 어느 단계인가를 편의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편의점으로 10시간씩 일해서 한 적어도 7,800은 꼭 벌어야 되는 입장이며 이걸 하는 게 맞고, 이게 이제 안정화되고, 그래서 1년에 한 5천 이상씩 저축을 해서 한 이제 자본금이 모아지면 이걸 이제 더 큰 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활용하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항상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제 편의점을 진짜 내년에 재계약인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해요. 그만큼 이제 월 500이면 직원 쓰고도 월 500이 꾸준히 들어오면 적은 돈이 저한테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1년에 5천이잖아요. 저축을 하면 5천, 6천이지만 이걸 이제 무인점포 조금씩 한 3점포를 하면서 큰 수익은 안 돼도 그걸 가지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인점포 3개 정도 하면 하루에 제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6시간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6시간의 가치가 저한테는 너무 큰 입장이죠. 그래서 무인점포를 이제 지금은 이제 시스템화 계속 시켜서 더 제가 시간과 노력을 덜 쓰는 시스템으로 이제 계속 준비 중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업장 하나를 좀 바꾸고, 그래야지 제가 편하고 일하고, 2번 갈 거, 일주일에 2번 갈 거, 1번 가도 되는 시스템.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 상태를 따져서 내가 이제 이거를 현금을 굴려서 어느 쪽으로 이제 이렇게 크게 할지. 부자나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사업 소득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이제 재테크, 둘 중에 하나예요. 재테크는 주식하고 부동산인데,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익 내기가 힘들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다리품을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습득해 놓은 그런 정보들은 나한테 계속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편의점 운영 노하우나 이런 거는 한번 제가 습득해 놨기 때문에 이건 부가가치 있는 정보고 가치가 있지만, 시간을 내가 거기에 계속 버티고 있는 거는 시급 정도의 더 이상 확장성이 없잖아요. 이런 확장성이 없는 것들은 과감히 쳐내려 가면서 내 입장에 맞게서 더 좋은 부가가치를 형성하는 걸 계속 젊은 사람들은, 특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내 입장에 맞게서 그걸 해나가야 돼요. 편의점 하다가 제가 굉장히 이제 힘들고 처음에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제 지금 와서는 잘했나 싶기도 하고 놓친 게, 이제 책 읽기를 계속 해나가다가 중간에 끊기고 또 읽다가 힘들면 생업이 좀 바쁘잖아요. 그리고 난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생각으로 더 나아가질 않은 거죠.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몇 년이 쌓이면 나의 그 길은 더 멀어져요. 계속 부가가치 있는 아이템, 내가 이렇게 해서 매출을 올려서 직원을 차라리 1시간 쓰고 내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직원을 좀 더 편하게 나가지 않고 이제 고정적으로 어떻게 이제 직원 관리를 할지, 이런 거에 항상 매진을 해야 되고, 아이스크림 점포 같은 경우는 제가 점주님들이 무인점포, 커피든 뭐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인 밀키트점을 무인 밀키트도 안 알아봤겠어요? 다 알아봤지. 그걸 안 하는 이유가, 그리고 절대 몸빵으로 하실 분 아니면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부가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재료를 손질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직원 다 빼도 얼마 안 남는 시스템, 그리고 그런 데다가 재고까지 가야 되고, 하여튼 이제 굉장히 이제 시간 효율성이 없는 그런 일이죠. 하지만 이제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 입장이 다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고, 이것만 해도 이제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은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을 적게 들으면서 시스템화 시키는 계속 그런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걸 이제 젊은 사람일수록 방법을 찾아서 해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편의점 하시는 분이 이거를 보셨다고 하면 매장에 있는 시간은 1시간을 줄이시고 한번 매출을 더 올려가지고 그걸 인건비를 대는 생각으로 자꾸 하셔야지, 매출도 올리고 내가 1시간 더 있자 이런 시스템보다 1시간 더 올려서 뭐가 내가 건강을 위해서 뭘 더 할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더 즐길 수 있는 가치들, 아니면 그게 없으시면 좀 더 이제 다른 쪽 이제 수익이 나는 뭔가를 또 알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요새 카톡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들 점주님 모임이 카톡방이 있는데, 하루에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초보들이 많잖아요. 저처럼 이제 소매점 경험, 편의점 경험, 슈퍼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고, 그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카톡방에 별거 다 올라와요. 궁금하니까 정보 공유도 혼자 하니까 답답하니까 하나하나 다 묻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글 중에서 가장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주매출이 아닌데 그렇게 목매고 있다는 거예요. 키링 같은 거, 물론 키링 잘 팔리겠죠. 잘 팔리는데, 저도 이제 한 점포 어린이들이 많아서 작년에 문구도 많이 떼다가 팔고 많이 팔았어요. 하지만 평균 매출이 그것 때문에 오르지 않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주매출이 아닌 거죠. 주매출이 아닌 걸 구하러 다니냐고 시간 낭비를 너무 하신다는 거예요.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남고 놀면 뭐하니 하면 하지만, 그보다 내가 무인 점포를 하나 하고 있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 뭐 점포 하나를 더 하고 싶으시면 자리를 알아보시는 게 더 시간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점포를 더 키우고 싶으면 결국에 평균 매출은 주매출이 주기적으로 그 물건을 사가시는 분이 있어야지만 오른다는 거예요. 편의점에 아무리 신상품 하나 두 개 들어와도 그거는 주매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저의 소득에 큰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점포에 투게더가 없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돈을 벌게 하고, 거기에 있는 과자 주매출 팔려나가는 이제 일주일에 하나 정도 팔리는 과자들 있잖아요. 그게 주매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키링이나 이런 거 너무 구하러 열심히 안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저는 키링을 안 팔고 초코비 있잖아요. 초코비가 진짜 스테디셀러예요. 그게 주매출이에요. 네이버에 검색해서 초코비 하면 짱구 초코비도 있고 포켓몬 초코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요새 도매점에서 초코비가 싸게 안 들어오잖아요. 1,100원일 때 제가 올 초에 한 10박스 팔은 것 같아요. 새 점포에서 40개 들어있는 거 한 10박스 잘못 주문했는데 박스째 그냥 와버린 거예요. 내가 이게 주문을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잘못 이게 뭐가 됐는지 여러 개 주문돼서 에라 모르게 그냥 쌓아놓고 그냥 주구장창 그냥 팔았는데, 계속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그냥 쌓아놓으니까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게 한 4월 정도에 다 팔렸죠. 2-3달 만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 주매출, 그 초코비 같은 경우는 주매출이라 빠지지 않게 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에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켓몬 빵 구하기 힘들잖아요. 너무 구하러 다니지 마세요. 그거 줄 서 있어야 되고, 뭐 업체 뚫기도 쉽지 않고, 대신 이제 포켓몬 초코비가 있어요. 그거는 구매 대행도 있고 하면 이제 해외 통관 거쳐서 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좀 비싸도 그런 거 갖다 놓으시면 돼요. 포켓몬빵 하나에 뭐 윗돈 얹어가서 어떨 때는 5,000원, 뭐 4,000원 이렇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4-5,000원에도 당근마켓에 이제 거래되잖아요. 4-5,000원에 포켓몬빵도 팔리는데 초코비가 원래 그 빵보다 더 비싼 건데, 그런 거 갖다 놓으면 3,500원에 저 팔았거든요. 많이 다 팔았어요. 지금 이제 포켓몬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되지 않는 이제 2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갖다 놓고 세매장에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초코비는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적당한 가격이 뜨더라고요. 1,900원에 제가 초코비를 오늘 많이 구매했는데, 그런 거는 주매출이기 때문에 2,500원 얼마 마진이 안 남아도 그게 중요한 매출인 거예요. 아니면 1,900원에 샀으니까 3,000원에 팔아보시면 그래도 팔려요. 왜냐면
포켓몬 빵도 5,000원, 4,000원 하는데 초코비 정도야. 포켓몬 초코비 정도야. 엄마 아이들이 왔을 때 엄마 이렇게 하나 사주세요 하면 이제 그걸 사주거든요. 그런 주매출에 타겟을 맞춰서 항상 내가 물건을 구하기도 쉽고 주매출로 갈 수 있는 품목에 아이스크림 점주님들은 포켓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100원 싸고 200원 싸게 매입하는 데를 너무 찾아다니면 내 에너지도 많고 그때마다 그 구입처를 계속 신경 쓰면서 이제 그거에 정보를 올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보보다 편의점이든 이런 데 가서 한번 알바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편의점 알바를 하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구매 패턴, 그 사람들이 어떤 것만 주로 사는지. 아무리 과자 신제품 나와도 주 판매는 새우깡하고 뭐 옛날부터 있는 그런 과자들이고, 사발면도 아무리 많이 신제품이 갖다 놔도 제일 많이 팔리는 재구매가 되는 거는 육개장 사발면이에요. 그런 품목들, 아이스크림 점포에 내 아이스크림 점포가 조금 크다고 하면 편의점의 주매출만 한 업체를 뚫어서 너무 힘들지 않게 계속 채워두시면 그게 비면 안 돼요. 계속 이제 자리에 차게 나면 고정 손님이 생기면서 아이스크림 투게더 사러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주 매출 고객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만드셔야 되는 거지. 문구 하나 핫 이슈 된다고 그 찾으러 다녀봐야 고가고 너무 힘들고 일회성에 그냥 그 시간에 저는 그냥 키링 하나 팔아가지고 한 1,000원 정도 벌지 않을까요? 10개 팔으면 10,000원. 그 시간에 저는 편의점 알바를 그냥 내가 점주인데 알바를 어디 가서 해? 아니면 배우러 가는 건데 돈까지 받으면서 배우러 왜 못 갑니까? 젊은 분들, 젊은 점주님, 나도 어디서 사장이다 이런 거 개념치 마시고 알바를 하시라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 아니면 이제 커피숍 알바. 정한되면 커피숍 같은 이제 점포를 궁금해 하시면, 커피숍 창업 책은 많잖아요. 그런 책을 읽고, 어떤 상권 분석, 이런 책. 하루에 1시간을 그런 데만 쓰면 이제 제 부가가치로서 제가 이제, 제 경험이에요. 1시간씩 그런데 입지에서 부가가치 있는 것들, 그런 거 정보로 입력을 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 찾아가지고 시스템화 해 놓는데 1년간을 사용하면 그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수익으로 다 돌아오고. 그런데 이제 발품으로만 내가 시간을 때우는 일, 발품으로 사다 놓는 일, 하나 100원 더 싼데 아랍으로 맨날 다니는데 이런 거는 부가가치가 저희가 없으니까 이런 데 시간을 젊은이들은 쓰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돈을 막 버신 분들은 지금 내가 이제 1년에 그 80%는 젊은이들은 집에서 생활하면 저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저축에 올인하셔서 저축이 모아지면 부동산부터 주식은 적립식 펀드, 예를 들어 뭐 ETF 있잖아요. 반도체 ETF. 요즘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 정말 좋죠. 쌀 때는 아무도 안 사요. 비쌀 때만 사가지고. 주식은 심리 싸움이라 이럴 때 지금 사야 되는데,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코인은 이제, 가장 좋은 코인은 10,000원씩 매일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게 자산이 나중에 크게 된다는 거예요. 코인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저는 이제 코인의 일정 아주 작은 금액, 제 자산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80%예요. 주식은 뭐 10%? 그리고 10%도 안 돼요. 그리고 코인은 뭐 5%도 안 되고 1%도 안 되는데, 그거 이제 매달 번 돈은 이제 곳곳에 이제 병정들을 세우든 내 장막을 세우든 하나씩 꽂아놓는, 그냥 꽂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해놓고 내가 벌면서 그쪽으로 해야지, 내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잖아요. 가게를 하는 거는 이제 여튼 돈을 번다는 일이고,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 이제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내가 좀 더 편하고 내 가족이 편할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점주님들,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45살에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이제 편의점을 창업하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 4년 사이에 너무 자산 상태도 많이 변했고 여러 가지가 너무 큰 획기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부가가치 있는 사업에 책이든 시스템이든
그런 거에 1시간, 2시간씩 투자를 하시기 바래요. 술 마시고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통 정리하러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마시고, 또 아이스크림 좀 흩어져 있어도 한 달 평균 똑같아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셔서 더 큰 가치 있는 데로 옮겨서 시간을 쓰셔야 돼요. 시간이 항상 가치가 있는 거고 내 삶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서두에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보다 무인점포에 더 몰입하는 점은 이 점이에요. 편의점 매출 제가 300이 나와도 저희 점포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편의점 매출을 조금 빼와서 무인점포로 해서, 무인점포에서 나중에 이제 술까지 팔면 이제 술과 다른 생활용품은 꾸준히 조금씩 팔려 나가는 점포가 되면 이 매출액 자체가 1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편의점 300씩 파는 것보다 무인점포 100씩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100만 원씩 고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뭐 기술들이 들어오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 시간을 편의점에 10을 써야 되는 시간이면 무인점포는 1만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으로부터 제가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전국을 돌아다니기 싶기도 하고, 물론 노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뭐 부동산이든 이런 거 실컷 마음 편하게 돌아다니면서 투자하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무인점포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였고요. 이제 다 가려서 이제 수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올리겠습니다.